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DSR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SR이 뭔지 이런 건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DSR 계산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기 접속은요, 웹 주소창에다가 대출계산기.com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오늘금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대출계산기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DSR 계산기로 접속이 되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DSR 계산기가 단언컨대 신용조회를 거치지 않고 확인하는 데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빠릅니다. 실제 이 DSR 계산기 같은 경우는요, 이 금융기관의 전산을 가지고 실제 조회해서 뭐 입력해보고 하면 그냥 아주 정확하게 사실 나오죠. 그런데 자기가 수기로 입력하는 거는 약간의 오류의 가능성도 있고 실제 결과치와 약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고요,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소득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만 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고요. 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불가한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배우자의 소득과 나의 소득 합산이 가능하구나. 다만 소득을 합산했을 때는 배우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채도 합산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먼저 소득을 이렇게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부터 입력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플랜을 짜는데 더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있다고 치죠. 그러면 금액을 넣어주고 기간은 5년 넣어줍니다. 실제로 신용대출을 쓰고 계시지만 기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냥 5년이라고 넣으십시오. 근데 본인이 정확하게 알면 정확한 기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DSR 계산에서 신용대출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일단 5년 넣으셔라. 그 다음 대출금리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넣으셨으면 DSR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에 대한 DSR은 자기 소득 대비 2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용대출이 한 건이 아니라 또 한 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넣습니다. 1,000만 원을 넣고요. 대출 기간을 이번에는 10년짜리라고 칠게요. 가정해 볼게요. 그 금리를 또 뭐 2.5% 넣습니다. 그래서 DSR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내 소득 대비 DSR은 2.5%입니다. 5천만 원짜리 신용대출에 대한 나의 DSR은 24%입니다. 근데 합하면 26.5%가 되죠. 자, 이게 현재 내 부채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 입력합니다. 여기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DSR 계산에서는 무조건 원리금균등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주택담보대출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은요, 3억이라고 하면 그리고 약정기간을 40년으로 한다고 할까요? 35년으로 해보죠. 420개월을 넣을게요. 거치기간은 있으면 DSR 부담이 조금 더 커지니까 가능하면 없는 걸로. 대출금리는 뭐 현재 2022년 4월 기준으로 약 혼합형 금리 기준으로 한 4% 정도 잡을게요. 이렇게 DSR 계산을 누르면 주택담보대출 3억에 대한 연 부담금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DSR이 31.8%고요. 본인 소득 5천만 원 대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해보니 DSR이 58.38%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2022년 4월 기준으로 기존에 있는 부채와 내가 신규로 받는 대출 금액의 합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 세 건을 합하면은 3억 6천만 원이에요, 대출금이. 차주 단위 DSR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여기 은행에서는 40%, 보험사에서는 50% 안으로 맞춰야 대출이 가능해요. 즉, 뭔가 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줄여볼까요? 나는 받아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얼마나까지 줄여야 DSR, 뭐 은행은 아니더라도 보험사에서 받으려고 하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2억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2억으로 줄였더니 40한
8% 정도, 47.7%까지 나오네요. 자, 그러면 2억 3천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오바되네요. 자, 2억 2천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49.88%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2억 2천까지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신용대출을 줄이면 어떨까요? 신용대출을 5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만 갚아볼까요? 그럼 2천만 원이 남겠죠? 한참 들어오네요. 2천만 원만 신용대출을 갚아서 3천만 원을 남겨볼게요. 네네. 신용대출을 2천만 원만 갚았더니 주택담보대출이 3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네요.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부채와 내가 뭐 새로 일으켜야 되는 대출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DSR,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DSR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있다면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형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치면은요, 비주택담보대출 부분을 추가하셔가지고요, 예상되는 대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2억을 넣어볼까요? 비주거형 부동산은 무조건 8년으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거치기간 넣을 필요가 없고요. 대출금리 4% 넣어보죠. 그래서 DS 계산을 눌렀더니 비주거형 부동산 담보대출 2억을 받는데 DSR이 66%가 되네요. 자, 82.9%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신용대출과 비주거형 부동산 담보대출 다 합쳐서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 또한 차주 단위 DSR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82.9%니까 대출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1억 6천으로 줄여볼까요? 전체 부채를 2억으로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69.7%. 그런데 이 사람은 전체 부채를 2억으로 맞췄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차주 단위 DSR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69.7%가 나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겠죠? 자, 다 지우고요. 여러분이 오피스텔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죠. 가정해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오피스텔은 DSR이 좀 버거워서 대출이 많이 받기가 실제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연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오피스텔, 예를 들면 5억짜리를 사서요, 70% 정도 받는다고 치죠. 3억 5천. 3억 5천 받으려고 했더니 금리가 뭐 4%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SR 계산을 돌렸더니 연 부담해야 될 금액이 5,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DSR 115% 정도 나오는데 소득 5천만 원 대비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또 금액이 3억 5천이니까 차주 단위 DSR에 해당되겠죠. 만약 이 경우가요, 일반 아파트라고 치죠. 똑같이 3억 5천을 받는다고 쳐요. 대출 약정기간을 뭐 그냥 보통 35년 잡고요. 거치기간 없다고 치고요. 금리 4% 정도라고 치고. 본인 소득 대비 3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서 3억 5천 대출을 받으면 연소득 5천만 원이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대출이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라든가 또는 받고자 하는 대출들을 추가로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SR 계산에서는요, 대출이 총 9가지로 분류됩니다. 거기에 대한 각각 입력 방법을 간략히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이렇게 9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예시로 한번 입력하면서 짤막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해당 사항에 있는 부분은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연소득은 1억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해당하는 대출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해당 약정기간을 넣어주면 되고요. 거치기간이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0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 넣어주시고요. 네, 신용대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본인이 신용대출은 특히 몇 년짜리 잘 모르죠. 잘 모르시면 일단 5년을 넣으시고요. 대출금리
마찬가지 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 땅이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사업자 대출이 아닌 개인 가계대출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억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금리도 마찬가지 4% 넣고요. 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만 넣어주시고 금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도중에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에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금액을 또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이 있다면 또 넣어주시고요. 금액을 넣어주시고 금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기타 대출. 이 기타 대출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동차 할부라든가 자동차 리스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 단기 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대부업 대출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동차 할부가 1,000만 원이 있다 치고요. 뭐 예를 들면 3년에 걸쳐서 나눠내고 있다. 대출 금리는 4%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기 카드 대출. 장기 카드 대출 쓰고 계신다면 넣으시면 되고요. 장기 카드 대출은 기본적으로 최장 3년이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면 3년으로 하시고요. 금리 카드로니까 한 8% 넣어볼까요? 그 다음 예적금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있다면 또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4%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의 입력이 다 끝났다면 DSR 계산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각각 DSR이 나옵니다. 연소득 1억인 사람이 이만큼의 부채를 갖고 있으면 DSR이 95% 정도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 잘못 입력한 게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과 남은 상태에서 DSR이 얼마나 나올까 보고 싶다면 눌러주시면 이렇게 13%가 나오게 됩니다. DSR은요, 이번 2022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대출금의 합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단 DSR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새로운 정권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출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DSR이 완화되거나 일부 특정한 경우, 제 예측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타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아예 DSR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DSR에 관련돼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